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자료 구조로 이제 넘어왔어요. 그래서 자료 구조 쪽에서는 어떤 걸 배우냐면 데이터베이스에 우리 맨 첫째 시간에 자료하고 정보에 대한 걸 배웠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이 자료를 저장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저장할 것이냐, 에? 그걸 배우기 위해서 자료의 어떤 형태나 구조에 대한 것들을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자, 우선은 자료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그 뭐 선형 구조, 비선형 구조 이렇게 하니까 이건 뭐라 그럴까요? 좀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게 왜 다 한자어냐? 어? 야, 그냥 줄줄이 주사탕 아니면 줄줄이 주사탕이 아닌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지? 선형 이러니까 어렵게 느껴지잖아. 그지? 자, 선형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이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직선 형태냐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비선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반대로 직선이 아닌 뭐 이러한 형태 혹은 뭐 망 형태 뭐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선은 선형 구조에는 가장 대표적인 리스트라는 애가 있어요. 리스트는 선형 리스트라는 애하고 연결 리스트. 뒤에서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자, 스택, 큐, 데크. 얘네 모두 다 일직선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얘 트리는 나무죠, 나무. 어떻게 돼 있어요, 나무? 뿌리부터 줄기가 올라가고 줄기에서 가로치고 가로치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프는 얘네들을 또 연결한 형태의 모양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야, 이게 직선형이냐 아니냐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또 직선이라고 그랬다고 또 직선이라고 해서 일직선은 아니고 또 꺾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열돼 있다. 일렬로 나열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 구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은 자료를 정렬할 때 쓰게 됩니다. 정렬할 때 크기 순서대로 정렬하거나 아니면은 뭐 가나다 순서대로 정렬을 하거나 이럴 때 사용이 되고요. 또 검색할 때도 써요. 빨리 찾아야 되니까. 자,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빠르게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 큰 책 같은 거 보면 맨 뒤에 인덱스라고 해서 색인이라고 해서 색인. 이 인덱스 다른 말로 얘를 색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이제 또 나오게 될 텐데 얘를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한자어로 이야기했을 때 색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내용을 빠르게 찾기 위해서 별도로 구성한 순서 책 맨 뒤에 있죠. 그래서 뭐 왕두목 이렇게 하면 왕두목이 몇 번째 페이지에 있는지 딱 적혀 있는 거. 책 안 본 애들은 몰라, 그지? 요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책의 경우에 목차도 해당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색인이라고 하면 맨 뒤에 이렇게 나오죠. 자, 파일 편성. 어떻게 물리적으로 저장하고 할 것이냐.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자료 구조가 필요하다. 그럼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선형 자료 구조에는 우선 리스트가 있어요. 우선 선형 리스트. 배열이 뭐냐면 값들의 나열을 배열이라고 그래요. 연속되는 기억 장소에 저장되는 형태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형 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데이터 구조래요. 그래서 데이터 항목을 추가 삭제하는 것이 불편해요. 그 이유는 뭘까? 이 중간에 내가 배 말고 다른 애를 넣으려면 어때요? 얘네 뒤를 밀어야 되겠죠. 뒤로 밀거나 지우게 되면 당겨야 되거나 이러한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나온 애가 바로 뭐가 있냐면 연결 리스트예요. 연결 리스트. 얘네는 각각 배열을 두 개씩 이렇게 쪼개가지고 만들어 놓고 얘네를 연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그 다음에 링크 해가지고 링크 번호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연결될 게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정보가 이게 들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드의 포인터 부분으로 서로 연결시킨 리스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링크드 리스트, 영어로 기억하세요. 연속적인 기억 공간이 없어도 저장이 가능하고 노드 삽입 삭제가 편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중간에다 뭘 하나 넣겠다 그러면 얘 주소만 써보면서 하자. 그래서 여기다가 뭐 새로운 걸 하나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이 링크에서 여기 데이터 해가지고 요 위치를 얘로만 바꿔주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링크를 또 추가해주면 그냥 간단하게 추가 삭제가 되는 거죠. 얘가 바로 연결 리스트가 됩니다. 다음에 이제 스택이에요. 스택이라고 하는 거는 밥그릇을 생각하시면 돼요. 한쪽이 막혀있는 애를 우리가 스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택 한쪽이 막혀있어요. 그래서 리스트 한쪽 끝이 막혀가지고 한쪽에서 삽입과 삭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후입 선출 말도 어려워. 왜 이렇게 한자어로 쓰는지 몰라. 그냥 나중에 들어간 게 먼저 나와요 라고 하면 얼마나 좋냐, 그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다 교수 언니들이 교수 오빠들이 자기네들 좀 먹고 살 밥줄이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게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교수님한테 얘기 들은 건데 1980년대에 정보처리 쪽 그 교수들이 모였대요. 야, 우리 이거 용어가 너무 이게 다 한자어거든요. 한자어인데 한자어도 웃기는 한자어예요,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일본에서 온 용어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번역해서 쓴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이 뒤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아닙니다만 일본에 있는 자료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는 또 하나가 뭐냐면 일제시대를 거치다 보니까 학자들이 일본어를 잘했거든. 그러면은 영어를 번역하는 것보다 일본어 서적, 즉 미국 애들의 원서를 일본 애들이 번역한 걸 다시 번역한 형태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쓴 한자를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정말 슬프죠. 그죠? 학문 쪽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뒤로 공부한 사람들은 이걸 바꾸기 싫거든. 그래서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던 노땅 교수들이 야, 그냥 밑에 애들이 야, 이게 교수님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후입선 이런 한자 어딨어요? 이거 그냥 우리나라 말로 바꿉시다라고 했는데 좀 대가리 큰 애들이 야, 그거 하지 마. 그래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쓰고 있다는. 그래서 요즘에는요, 아예 원어로 영어 문제로 나오는 이유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 교착 상태라는 거 나오죠. 운영체제 교착 상태? 거기 가면 더 과관이야. 정말. 왜 일본 거를 갖다 베껴가지고, 응?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중국에서 쓰는 그런 한자어가 아닌 거예요. 네. 얘는 근데 사실은 한자어 어디가 맞긴 하죠. 후입선출, 그치? 근데 이걸 이렇게 쓰는 건 아니지. 그냥 리포, last in, first out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단어 안 쓰고요. 문제 보기에도 이런 걸로 가고 있어요. 이 일본색을 좀 걷어내야죠. 점점. 슬픕니다. 좀 뭐 얘기하자면은 길지만. 자, 가장 나중에 삽입된 자료를 탑이라고 한대요. 탑. 이거 기억하세요? 가장 나중에 맨 밑에 있는 거, 그지?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할까? 가장 나중에 삽입된 게 탑이고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바텀이에요. 그래서 맨 아래 깔린 게 바텀, 맨 위에 올려진 게 탑이다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스택 응용 분야. 이게 이제 주로 출제가 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는요, 인터럽트 처리할 때 써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인터럽트라는 거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 인터럽트라고 하는 거는 외부 장치에서 CPU한테 CPU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구구단을 막 외우고 있는데 마우스에서 프린터라고 하자. 프린터에서 야, 나 뭐 좀 출력할게. 너 잠깐만 좀 멈춰주면 안 돼? 이게 인터럽트거든요. 그러면 이 순서가 어때요? 가장 최근에 들어온 애를 먼저 처리해 나가게 되는 게 바로 스택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터럽트 처리할 때 얘를 쓰고요. 수식 계산할 때 씁니다. 그리고 서브 루틴 복귀 지정할 때 복귀 번지. 그 다음에 영주소 지정 방식에 사용한대요. 이건 또 뒤에 가서 운영체제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얘네는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또 운영체제에서 또 우리가 살펴보게 되니까 간단하게 한번 정리만 해두세요. 근데 시험 문제 예전에는, 요즘에는 좀 그렇지만 예전에 아주 많이 출제됐던 애들입니다. 요 그림 절대 잊지 마세요. 용어도 푸시, 팝, 탑, 바텀 기억하세요. 스택 삽입 알고리즘, 이 삽입 삭제하고 오버플로우에 대한 알고리즘이 자주는 아니지만 한 2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코드긴 한데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좋거든요. 자, 우선은 탑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그려봤을 때 이 맨 위에 있는 그 마지막에 들어간 애를 우리 탑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지? 자, 그리고 n이라고 하는 거는 얘 전체 크기를 이야기해요. 스택의 크기. 자, 그럼 봅시다. 자, 스택 전체 크기가 10이라고 하고요. 현재 탑이 9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탑이 9고요. 얘가 10이에요. 자, 지금 얘가 크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9가 10보다 크면이라고 했는데 아니죠. 자, 만약에 이게 지금 탑이 이만큼의 10에 와 있다 그러면 여기 탑이 10에 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10, 10 이렇게 되면 어때요? 얘가 지금 참이 되죠? 자, 그러하면 콜 스택 풀. 야, 스택이 꽉 찼다고 이야기해. 라는 이야기예요. 됐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거는 요거 생각하지 않고 9번째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아니고, 그러면 이게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요걸 해라. 바로 탑에다가 탑을 플러스 1 해라. 즉, 여기에 있는 주소를 여기다가 하나 위 올려서 탑의 변수를 15로 만들어줘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데이터를 넣어라. 요게 가로로 문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그 실기에서 C하고 자바 코딩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이런 유예요. 어차피 뭐 표현 방식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요렇게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객관식으로 우리 필기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야, 지금 꽉 찼느냐라는 걸 여기서 확인하는 거야. 꽉 찼다 그러면 스택 풀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하나 올려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새로운 데이터를 하나 넣겠다.
됐지? 그리고 and insert. 야, 여기서 이제 삽입 알고리즘은 끝내자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삭제예요, 삭제. 자, 만약에 탑이 0이냐? 자, 탑이 지금 이렇게 딱 있는데 여기가 0이에요. 근데 여기가 지금 현재 탑이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그지? 현재 탑 위치가 0인 거야. 바닥인 거야. 여기가 지금 탑인 거예요. 자, 이 상태면 어때요, 지금? 얘는 지금 지우는 거거든. 아, 여기 아무것도 없어. 여기 다시 그리자. 여기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가 있겠다, 그지? 다시 그리자. 제가 좀 전에 하나를 그리는 바람에 혼동이 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있다 치자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여기에서 선을 하나 그려서 선을 그리지 말자. 그지? 여기가 지금 0이고 여기가 10이라고 치자고요. 근데 지금 현재 탑이 여기에 있냐 이거예요.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다 그랬더니 언더플로우. 야, 더 이상 삭제할 게 없어. 그잖아. 0에 있으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언더플로우. 야, 더 이상 없어. 지울 거 없어. 끝내. 근데 만약에 0이 아니면 여기에 올라와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탑이 현재 1이면 그때는 어떻게 될 거예요? 그때는 언더플로우지만 아니니까 지금 0이 아니니까 이쪽에 있는 애를 처리하는 겁니다. remove as top. 바로 이놈 지워버려라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탑에 있는 이 변수를 하나 줄여서 0으로 바꿔라.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오버플로우예요. 넘치는 거죠. 탑에다가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현재 탑이 지금 이렇게 스택이 있다고 치자. 그리고 현재 탑이 여기라고 하자. 10이라고 하자. 지금 탑이 10에 있어요. 탑이 10에 있는데 그때 거기다 플러스 1을 하는 거예요. 플러스 1하면 어떻게 될까? 탑은 11이 되겠죠. 그지? 근데 우리 현재 지금 이 스택의 크기는 10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11이 됐어. 그러면 만약에 얘가 크면 지금 크잖아. 그러면 go to AA. 어디로 가는 거야? go to AA는. 오버플로우 된 거죠. 넘쳤다 라고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다가 이게 여기쯤에 있어가지고 하나 올렸더니 9가 돼가지고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넣어라.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go to AA가 바로 오버플로우입니다. 됐죠? 이게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객관식으로 야 go to AA가 가르치는 게 뭐냐? 바로 넘쳤다. 이걸 넘쳤는데 이게 이 전체 스틱의 크기보다 탑이 크면 당연히 넘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Q예요. 스택 받고 Q. Q는요, 양쪽에 뚫려 있어요. 스택하고 다르죠? 그래서 한쪽에서 삽입이 되고 한쪽으로 나가게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삽입되고 삭제되는 형태. 그래서 들어가는 쪽을 우리 리어 뒤쪽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론트로 나가게 됩니다. 얘는 또 선입선출이래요. 이런 말 안 씁니다, 요즘에. 그래서 P4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P4, first in, first out. Q의 응용 분야는 작업 스케줄링이에요. 운영체제에서 먼저 들어온 작업을 먼저 처리할 때 쓰는 게 얘입니다. 스택은요. 우리 스택은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얘는 그 인터럽트 처리할 때 써요. 두 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운영체제에서 인터럽트 쓰는 거는 스택이고요. 작업 스케줄링 쓰는 거는 바로 Q입니다. 예전에 아주 자주 나왔던 출제 문제예요. 요즘 경향에는 약간 좀 떨어지지만 그건 모르는 거니까 문제은행식이라.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회당 빠지지 않고 나왔던 애입니다. 두 개 구분하는 거. 예전 기출 문제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데크는 얘는 두 개를 혼합한 형태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삽입 삭제가 가능합니다. 자, 이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얘하고 그 다음에 입력 제한 데크를 스크롤, 출력 제한 데크를 쉘프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오케이. 간단히만 기억하세요. 이 구조만 아시면 됩니다. 데크는. 자, 리스트 내 데이터 삽입 삭제가 한쪽 끝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 구조래요. 한쪽 끝 스택. 됐네요. 자, 요게 이제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 그러한 놈인데요. 뭔 놈이냐면 이거를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간단해요. 순서가 A, B, C, D로 데이터가 들어간대요. A, B, C, D. 그지? 그런데 얘네를 출력한 결과로 가능한 것이 아닌 것을 찾는 거예요. 요즘에 좀 종종 출제되는 앤데, 자, 뭐냐면 다 해보면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보면 맨 앞에 자리가 쭉 나와 있어요. 얘만 우선 보세요. 자, B가 먼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A가 들어가고 B가 들어간 상태에서 B가 나올 수 있겠죠. C까지 들어가면 먼저 나올 수가 없잖아. 생각해봐. 자, A, B, C 이렇게 다 치자고요. 그럼 여기서 C가 나왔다는 거는 B가 나올 수가 없어. 갇혀가지고 C가 나왔다는 거는 C까지 입력됐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 맨 앞에 B가 나왔다는 거는 B까지 입력됐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려서 한번 첫 번째 거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B까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A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B가 들어갔고 얘가 뿅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거지? 순서는 A, B, C, D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B가 나왔어. 그 다음에 A가 나왔네. 가능하겠다, 그지? 이게 첫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뿅 해가지고 두 번째 나왔어요. 그럼 다음에 뭐가 들어갈까? C가 들어가겠죠. C. 이 위에다 쓰자. 여기다 쓰면 또 헷갈려. 자, C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D가 나왔어. D가 나오려면 D가 들어갔다 나와야 되거든. D가 들어갔다가 뿅 3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C는 먼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D가 맞고 있으니까. 다음에 4, 이 순서대로 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맞아요. 자, 근데 이번에 그러면 아이고 다 지워졌네. 다 지우자. 자, 2번을 볼게요. 2번이 이제 답인데 자, 2번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야, 이거 지우기 되게 좋다. 이쁜데? 자, 그러면 이번에는 D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면 D까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왜? 나중에 들어간 게 먼저 나오니까. 그래서 써봅니다. A, B, C, D까지 들어갔어. 그 다음에 얘가 먼저 나오겠죠. 1번 나왔어요. 근데 A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 C하고 B가 갇혀가지고 얘 지금 눌려 있어가지고 고인돌이야. 맨 밑에 있는 돌을 어떻게 뺄 거예요? 뭐? 못 빼지. 그지? 안 되겠죠. 다음에 뭐가 나올 수가 있어요? C가 나오겠죠. 얘가 C가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B, A 순서로 나와야 맞겠죠. 자, 하나만 더 해봅니다. 자, 네모는 지워지지 마라. 네모는 지워지지 마라. 자, 다음에 세 번째 거만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B가 나왔다는 거는 B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A, B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나왔겠지? 됐어요. 다음에 C가 나왔다는 거는 C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지. A, B, C 들어가니까. 그래서 C가 또 나왔어요. 다음에 D가 나왔대. 그러면 A, B, C, D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네 다 빠졌으니까 그때 A가 나올 수 있는 형태 가능하겠죠. 그래서 얘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넣어보고 스택 원리에 따라서 후입 선출, 그지? 야, 이거 쓰면 안 되는데, 그지? last in, first out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요. 많이 어려워하시고 이해 잘 못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그 교재에 요거를 이제 해설을 넣었더니 선생님 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이번엔 좀 이해가 됐길 바랍니다. 직접 연필로 해야 돼. 눈깔로 보면 안 되고요. 손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눈깔이라서 또 당황했을 거야. 그러니까 엊그제 제가 이제 사무자동하는 오프라인 특강 있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특강을 가서 여담입니다. 여담이에요. 그래서 오프라인 특강을 부산에서 했어요. 서울하고 부산 두 군데 하는데 부산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남학생이 딱 오더니 왕두목 선생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89년생인 줄 알았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이제 구라를 좀 쳐서 뭐 요즘에는 이제 92년생이고 예전에 이제 89년생이고 이렇게 구라를 쳤었거든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진하고 너무 다르다고. 너무 못생겼다고. 너무 늙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하다가 선생님 강의를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예상치 못한 단어들이 가끔 튀어나와서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지? 눈으로 보면 눈깔이고요. 여러분들 손으로 그려가면서 보면은 눈님이 되는 겁니다. 자, 스택에 대한 옳은 내용으로만 나열된 것은 그랬습니다. 피포 방식이래요? 아니잖아. 리포죠. 순서 리스트 뒤에서 노드가 삽입되고 이건 프론트 니어 나오는 애는 큐죠. 큐. 선형 리스트 양쪽 끝에서 삽입 삭제가 모두 가능하다? 얘는 데크죠. 인터럽트 처리. 이거 뭐야? 스택 맞네. 서브루틴. 네, 리을만 답이 되겠네요. 자, 스택의 자료 삭제 알고리즘이래요. 삭제입니다. 삭제. 자, 가장 적합한 것은 탑은 스택 포인터, S는 스택 이름이래요. 자, 지금 탑이 0이냐? 라고 그랬어요. 삭제네요. 자, 지금 바텀까지 깔렸냐? 밑에까지 갔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다 끝났어. 언더플로우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워라. 그리고 스택 포인터를 하나 줄여라. 뭐예요? 언더플로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를 풀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지고 우리 비선형 구조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